연말과 12월에 문을 여는 이번 주도 뉴욕 증시는 낙관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재료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제지표라든지 또 자잘한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이 향후 우려감을 조금씩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려 섞인 이야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말에 배당금을 특별 배당금 지급까지 해서 더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내년도에 새롭게 발표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배당금을 더 위로 올려서 책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배당금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매도를 보여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금인데요.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들, 물론 수익 실현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기금은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인데 왜 이렇게 매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긴 한데요. 자, 연기금이 운영하는 이런 자금의 어떤 비중들, 거기에 따라서는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과 이런 연기금의 속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자, 11월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실제적으로 이제 12월의 첫째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1년의 성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미 1년치 계획 수익률 다 올리신 분도 계실 테고요. 이제 또 열심히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시작하셨건 아니면 예전부터 시작하셨던, 또는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든 아니면 손실이 나고 계시든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그 시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좋은 상태에 유지되는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좋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 좀 살펴보게 되시면 지난 26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나오면서 이제 조기 폐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밖에 안 했었죠. 다우지수가 지금 상승으로 마감은 됐습니다. 0.13%포인트 상승 마감이 됐고요.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2%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기술주, 아마존, 이렇게 나스닥 쪽의 어떤 움직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또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고용지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일간 그 발생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수가 20만 명 넘어서서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번 달 12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12월 중순에 코로나 백신이 출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만큼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백신이 출시되면 이 모든 건 다 끝이야. 자, 그래봤자 2주야. 조금만 잘 버티자. 이런 식의 느낌들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뭐 바이든이 최종 승리하게 된다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경제 지표 같은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만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뭐 앞서서 말씀드린 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파월 의장이 같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재무부에서 연준의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이번 연도 안에 종료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는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계속 안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재무부 쪽에서는 종료한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였고요. 이번에 그 사이버 먼데이가 나오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 전까지 이제 재고를 확충했었던 물량들이 다 안 팔렸을 때 이제 이 세일 기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팔아먹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건데, 사이버 먼데이는 뭐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이제 같은 물량이긴 한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팔아먹는다 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먼데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안 팔린 물량들을 인터넷으로 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거의 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판매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이버 먼데이든 뭐든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소비 시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치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기업들이 대부분 연말 쇼핑 시즌에서 대부분의 그 많은 그런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나오는 연말 쇼핑 시즌이 미국 경기, 즉 소비에 대한 어떤 척도를 알아낼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쪽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영국과 EU 이 미래관계 협상이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대단한 협상이 없었어요. 협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 없이 그냥 넘어가게 돼버리면, 내년이 돼버리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또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브렉시트고 나발이고 뭐 신경 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자잘한 변수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브렉시트와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노딜이 되는 것과 노딜이 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올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보리슨 총리였죠. 영국의 그 보리슨 총리하고 계속 충돌 일으키면서 뭐가 잘 안 된다,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뭐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경 문제라든지 또 어업 협상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지표를 살펴보게 되시면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 많이 발표가 되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예보치가 살짝 낮은 수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정주택 판매 건수는 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치가 이제 마이너스 2.2%였는데 이번에는 1%대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어떤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는요, 어쨌건, 네, 뭐,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유지가 되는 상태일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전 수치보다도 조금, 네,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또 걱정스러운 모습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엔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업률도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네,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6.9%까지 지난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6.8%로 소폭 줄어들 것이다 정도로 잡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특별히 변화될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경제지표 상황에서 시장을 크게 좌우할 만한, 흔들어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차분하게 진행하기도 하면서 이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부분과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충돌을 해서 누가 이길 것인지, 어느 부분이 우세할 것인지, 또 연말 쇼핑 시즌에서 매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목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이야기들, 낙관적인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 조금 더 우세하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7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내년도에는 배당금을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네, 뉴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2013년도에는 2조 원에 불과하던 배당금이 지금 2018년도 들어서면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3년 연속 9조 6,192억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금을 조금 더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금이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그대로 동결했고 2020년도까지 연결해 오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그 주주 환원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배당금들을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2018년 총 배당금은 2017년도 대비 100% 상향하되 2019년과 2020년은 배당금을 증액하지 않고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배당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프리캐시 팔로우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영어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익 잉여 현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자유 현금 흐름 이게 아니라 이익 잉여 현금.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뭐 사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 다 제외하고 남는 돈, 네, 그런 돈의 어떤 모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의 50% 환원 기준을, 네, 3년 단위로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다라고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에 배당금 책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되게 궁금한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은요, 그 배당금을 새롭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됐는데 영업실적이 일단 증가했단 말이에요. 영업실적이 증가하게 되고 업황이 개선되게 되고 또 내년에는 이제 DRAM 슈퍼사이클 그 시기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은 올해보다 이번에 있었던 그 2018년, 19년, 20년, 23년 기준보다도 더 높게 책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배당금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또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간 배당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금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는 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성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배당금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이 삼성전자가 3% 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 2.5%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가 지금 만약에 7만원대, 8만원대까지 가버리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지금 배당금을 치게 되면
배당 성향이 2%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거든요. 뭐야, 배당 왜 이렇게 안 줘? 배당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원성이 잦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당금을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높아진 주가 대비 배당금이 상향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또 삼성물산 같은 거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전부 다 상향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는 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주당 1,000원 정도씩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주당 1,000원이라면 5만 원대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2% 가까운 그런 특별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꼭 배당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업황 개선이나 실적 개선 등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참에 차익 실현을 하자. 일단 증시가 올라가니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하나의 세력,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 또 불만들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6월달 들어서면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6.3조 원어치 팔아먹고 있고요. 이번 달에만 벌써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전부 다 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 지금 증시를 지켜준 애들 맞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파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분석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연기금이 팔아먹더라도 별로 불만적인 부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은 연기금마저도 매수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야 뭐 매도가 조금 집중한 것 같다라고 싶다 하더라도요,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들 조금 알아보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간에 그냥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부터 계획해 놨었던 자금 운용 계획, 즉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계속 드렸었죠. 정해진 비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17.3%로 국민연금이 이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17.3%로 국내 주식 비중을 제시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내 주식 보유액이 144조 원이 됐대요. 그래서 전체 자산이 785조 원인데 이 중에서 18%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예상했었던 목표치 17.3%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본다면 약 8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건데, 계산은 물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조 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면 팔아도 그냥 계속 그 비중이 초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비중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자기 비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이게 올라갈 때 좀 많이 먹고 내려갈 때는 조금 덜 먹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유동성 있는 전략 좀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비중 낮추고 내려가면 더 사고 뭐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지금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수급적으로 볼 때는
이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연기금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지수 방어 역할로 해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상승세로 전환이 될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식 비중이라든지 단기 차익 실현을 통해서 계속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관에서 외국인의 바통 터치, 외국인이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면 개인들이 마지막에 받아가서 피날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수급의 동향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입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와 연기금들의 매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간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수급에 대한 동향들은 그냥 누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가, 누가 시장의 주체인가만 보시면 뭐 대충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연기금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 그러한 사정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 시장에 반영시키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도 낙관론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고요. 새로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요.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꾸준하게 데리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증시가 뛰니까 매도하고 있는 연기금의 이야기들, 연기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어쨌든 매도하는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간다라면 전혀 문제 없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은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모여서 경제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경제 운운하면서 어려운 공부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며 경제를 더 잘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굳이 어려운 책 펴놓고 어려운 공부해놓고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가볍게 쉽게 그냥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어떤 생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생활 속에서 녹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주식 고민은, 주식 공부 이런 것들은 굳이 어려운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가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자, 월요일 아침부터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자, 함께 시장 방향 또 헤쳐나가시기 바라고요. 이번 12월도 성공 투자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아침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88TV와 유튜브에서 아침 9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